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17일 금요일 거래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주말을 앞두고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굉장히 좋았던 이번 주 한 주 거래를 상승세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우 지수는 오늘 전일보다 살짝 높은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보합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다우존스 전일보다 1.81포인트 오르면서 34,947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S&P 500 지수 전일 대비 강보와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전일 대비 0.13% 올랐고요. 지수는 4,500선에서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전일 대비 강보와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08% 상승 마감했고요. 지수는 14,125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한 주의 거래를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명확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움직임 또한 크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초에 있었던 뉴욕 증시의 엄청난 상승세를 약간 다지고 지나가는 국면으로 주말을 앞두고 약간의 숨고르기가 펼쳐진 장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S&P 500 지수가 4,500선 계속해서 지지력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35,000선을 기준으로 한 약간의 공방이 이날까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뉴욕 증시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 있었던 이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뉴욕 증시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연준의 긴축이 거의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다라는 심리, 그리고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로의 방향 전환, 이제 또 다른 피벗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뉴욕 증시를 지지해준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1월 들어서도 뉴욕 증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2% 안팎으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이번 한 주 동안 2% 이상 올랐고요. 다우 지수도 이번 한 주 동안 1.9% 정도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3주 연속으로 주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말해서 11월에 있어서 이제 첫 3주 동안 뉴욕 증시가 매주 이제 주간 상승 기록을 쓴 셈입니다. 통상 뉴욕 증시에서는 11월이 가장 좋은 달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지금 3대 지수 모두 3주 연속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11월은 증시 강세다라는 기술적인 공식이 딱 맞게 들어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S&P 500 지수가 7.5% 정도 지금 현재까지 올랐고요. 다우 지수는 5.7%,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무려 9.8% 정도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네, 특히 지금 S&P 500 지수의 레벨이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 지수 4,500선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4,400선에서도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주 후반 같은 경우 뉴욕 증시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조금 느리지만 4,400선이라든지 4,500선의 지지선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S&P 500 지수가 조금만 더 올라주면 조정장에서 좀 빨리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기술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뉴욕 증시 S&P 500 지수는 기술적인 조정장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10월 27일 날 S&P 500 지수가 4,103선으로 떨어지면서 52주 고점 대비 10% 이상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 조정장에 들어왔습니다. 네, 10월 27일 이후 16거래일이 지났는데요. 뉴욕 증시가 만약에 4,529.11 선을 넘어선다면 조정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수치가 됩니다. 오늘 장중에 S&P 500 지수가 4,520선을 찍었기 때문에 9포인트 정도만 더 오르면 조정장에서 넘어갈 수 있는 셈인데요. 이 정도 추세로 빠르게 S&P 500 지수가 약 이제 19거래일 미만으로 조정장에서 평시장으로 반등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거의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S&P 500 지수가 조정장에서 벗어난 케이스다라고 전문가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증시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연준입니다.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조만간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점이 증시에 훈풍을 불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주 화요일 미국 CPI가 발표된 기점을 이후로 뉴욕 증시의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CPI를 비롯한 물가 지수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와주면서 뉴욕 증시는 좀 상승세
강세로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분석을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등에서 전했고요. 연말까지도 이제 뉴욕 증시는 약간의 강세, 랠리를 보이면서 올해 거래를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또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닐까를 우려한 연준 위원들이 약간의 이 경계론을 설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오늘 공개 발언에 나서서 점진주의설을 이제 설파를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이고 연준조차도 향후 정책 행보를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제 신중하고 굉장히 점진적인 접근을 채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데일리 총재는 정했고요.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인플레가 2%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보스턴의 여는 총재입니다. 수전 콜린스 역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계속해서 연준은 이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극복했다라고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도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세계적인 헤지펀드 투자자 그리고 억만장자입니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최고 경영자 이런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는 굉장히 큰 문제를 촉발할 수 있는 일종의 변곡점에 거의 다가와 있는 상태다라는 지적을 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입니다. 조금 호조를 나타내는데요. 네, 미국에서 이제 지어지고 있는 새로운 주택 착공 건수가 증가세를 유지했다라는 다소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지난 10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1.9% 증가를 하면서 깜짝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요. 전월에 비해서 두 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래 주택 경기를 가늠하는 지수인 주택 착공 허가 건수도 증가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 경제 지표 좋게 나오는 걸 오히려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최근 이제 연준의 긴축이 있었던 이후로는 뉴욕 증시의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장세가 이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투자자들은 경제가 약간 둔화하는 그런 배드 뉴스를 증시 호재의 요인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오히려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케이스가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흐름도 이제 조만간은 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악재는 악재로, 호재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시장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 경제가 이제 둔화를 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악재가 나온 것이 결코 이제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드 뉴스 이즈 배드 뉴스의 장세로 바뀌는 변곡점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 나왔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 소폭 상승 마감했지만 섹터별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통신과 테크, 소비재, 부동산, 헬스 관련 종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에너지와 금융, 산업, 자재, 유틸리티 관련 종목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빅테크 오늘 종목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1% 이상 밀렸고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오늘 아마존이 1.6% 정도 오르면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마존은 오늘 알렉사 부문에서 이제 수백 명 가량의 해고를 단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리 해고는 아마존의 비용 감축 정책의 일환인 만큼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미국 의류업체인 갭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보고를 하면서 주가가 장중 한때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의 비즈니스 분사를 철회하면서 주가가 뉴욕에 상장된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주 뉴욕 증시 짧은 한 주를 맞이하게 될 전망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뉴욕 증시 휴장하고요. 금요일도 반일만 개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이슈 중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증시 방향성을 잡아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